가오. 문장가 3. 그 전까지 다 채점돼 있어야 되는데 앞에 책 채점 다 돼 있죠. 얘 제가 불시간문에서 책을 확인했는데 해석 채점이 안 돼 있다던가 그러면 조금 지랄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하자. 답답할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바꿀게요. 흰주어 들어간 부분이야. 자, 흰주어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어란 무엇인가? 주어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주어란 문장의 주체. 그럼 제가 앞으로 문장 좀 어려운 거 나눠드리고 여러분 문장의 주체를 찾아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저 다른 설명 없이 문장의 주체를 찾으세요 라고 설명을 할게요.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조질 것 같아요. 문장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문장이 복잡해지고 껴들어가고 수식해주는 구조가 많아질수록 주어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란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관점? 첫 번째는 위치적인 관점, 두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어떤 관점? 품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의 위치는 문장 맨 앞부분? 접속사 바로 뒤죠? 예. 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가지고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럼 문장 맨 앞에 있는 부사를 가지고도 주어라고 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위치적만 이야기만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요. 위치랑 플러스 어떤 개념이 합쳐져야 된다? 품사적인 개념이 합쳐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나와 있는 누구를 찾아주시는 것이다? 명사나 대명사를 찾아주셔야 된다. 다시 주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뭘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문장 맨 앞부분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얘기해 주셔야겠죠. 다시 뭐라 그랬지? 다시! 다시! 어, 4대4 게임이네. 오늘은 진짜로 약간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페널티 2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다시! 문장 맨 앞에 있거나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마지막! 문장 맨 앞에 있거나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나 예, 대명사. 맞아요. 그런 거예요. 문장 말아보면 접속사 바로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가 왜 길어질 수 있지? 잘하셨어요. 역시 멋있어. 예, 여기 덕이고의 힘, 아니 덕이 중에 희망이에요. 예, 덕이 중에 희망이 얘기를 해줬다.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 주어가 왜 주어말이 길어질 수 있느냐? 주어를 꾸며주면 뭐가 많아졌다? 수식 구조가 많아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뒤에 뭔가 첨가되는 애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거 수식 구조. 그 때문이다. 주어가 길어질 때에는 그럼 수식어구가 많다는 얘기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X라고 하는 덩어리가 중간에 되게 많이 끼어 있고 그 뒤에 저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X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얘를 뭐 해주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품사 누구였다? 형용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분석을 뭐라고 해줬지? AM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수식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써줘요? AM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지. 그럼 사실은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주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에 괄호하는 녀석들이 괄호를 똑바로 많이를 우리 아니 뭐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진짜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은 문장은 우리가 뭘 똑바로 쳐주셔야 돼요? 괄호를 똑바로 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괄호를 똑바로 쳐서 수일치를 주의를 해줘야겠지. 자, 질문 있습니다.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에는 뭐가 있지? 어떤 것들이 명사를 수식
구축할 수 있더라? 명사로 꾸며줄 수 있는 모양에는 뭐가 있어? 모양. 방금 얘기했잖아. 형용사적 수식어로 취급이 될 거래. 그럼 누가 있어요? 당연히 뭐라고? 분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분사의 모양이 뭐가 있었어? 뭐 ing 덩어리가 있고요. 또 pp 덩어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뭐야? ing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pp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지. 또 뭐 있어? 투부정사 있어요. 추동사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으니까 얘도 될 거야. 또 뭐 있어? 또 am으로 우리가 취급을 많이 해주는 거. 구문분석 할 때 am 취급해주는 거. 전명도 있어요. 그렇지, 전명. 뭐라고 주석이 우리 덕이 중에 희망 뭐라 그랬지 방금? 관계사절 나와 있어요. 그치? 이제 짤막짤막한 녀석들 말고 절의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관계사절. 얘는 관계 대명사절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절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관계사절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묶은 거야.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을 묶어서 관계 대명사절일 경우는 뒤에 불완전 구조, 관계 부사절일 경우는 뒤에 완전 구조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은 조금 독특한 녀석이에요. 누구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녀석이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 나올 수가 있겠지. 동격의 대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절이 나오면서 뒤에가 완전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는 뭐라고? 일반적인 명사절의 동사가 아니라 동격의 대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모든 추상 명사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전부 다 모양들을 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중에서 몇 번과 몇 번?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건 사실은 사이에 몇 단어의 생략이 있다? 두 단어의 생략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사이 몇 단어 생략이라고? 두 단어 생략이라고. 그러면 보통 얘는 명사가 있고 ing가 있어요. 혹은 명사가 있고 pp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이에 두 단어의 생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누구 플러스 누구의 생략이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다.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보통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더라.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운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 태연도 입이 하고 벌어지기 시작하셨죠? 예,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되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자, 다음 할게요. 자, 2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식어가 많아서 원래 명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걔가 주어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걔 꾸며주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걔가 길어졌어요 라는 구조잖아. 이제부터 나올 2번과 3번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명사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묶어서 그냥 명사로 쇼부를 본 거야. 누구야? 원래부터 각각의 단어를 살펴봤을 때는 명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쇼부 봤다고? 명사로 쇼부를 봤다고. 그럼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지? 명사 절 혹은 명사 구가 나올 수가 있겠다. 되셨습니까? 원래부터 명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뭐로 취급하는 거? 명사로 취급을 하는 거. 그래서 명사 구의 개념과 명사절이라는 개념까지도 파생돼서 나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모양 친구들을 우리가 명사로 취급을 할 수 있느냐? 또 말을 반대로 뱉을 수 있어야겠죠. 저랑 계속 대립을 했던 분들은 말을 못하시면 이제 두개골이 반으로 갈라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강연이는 이거 한번 대립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중2 비내신 기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또 모르는 척 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명사 구의 모양에는 몇 개가 있어? 4개. 몇 개? 4개. 4개? 5개. 5개? 명사 구라고 했는데 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걸 잡아볼게요. 이거 먼저 잡아보세요. 구랑 절이 있지. 구랑 절의 차이가 뭐야?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 둘 중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 안 되는 거. 구. 성립이 되는 거. 절이겠지. 그거 먼저 가야겠지. 자, 어떤 단어들을 쭉 우리가 묶었는데 명사 구라는 녀석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안 되고요. 명사 저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녀석들이 되셔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럼 다시 명사 구의 모양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 두 번째는 ing겠지. 이 ing는 뭐로 쓰인 거? 네, 동명사였겠죠. 됐습니까? 자,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주동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나와 있는데 그 덩어리 전체가 뭐라고 쇼부가 맞은 거야? 명사라고 쇼부가 맞은 거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녀석들의 모양에는 뭐가 있었을까?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애 있잖아. 누구야? 대절 있어요. 그치? 두 번째는 맞아. if, whether. 또 what's 있어요? 또 일문사절 누구야? 저 있어? 누구야? 일문사절? 아 너야? 오케이 우리 나무 백작 좋아요. 오케이 일문사절. 그다음에 5번 누구야? 복합관계 대명사절 잘했어요. 우리 맹규. 오케이 됐어?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조로로록 떠올릴 거고요. 누군가는 저게 뭐라 어머 무서워 이러고 있을 텐데 예, 어머 무서워 하는 놈들 반성하셔야 돼요. 빨리 외워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얘네들을 쓰라는 문법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될 일이 있어 없어? 그런 문제가 출제될 일은 없어. 이걸 개념을 백지 테스트를 보세요. 이런 시험평가 봐? 안 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돼?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주어를 찾는 것도 주어를 찾는 건데 영작을 할 때 얘를 어디까지 변형을 해서 쓸 것인가, 내가 얘를 어떻게 어떤 정보를 캐치를 해서 어떤 문구를 영작을 해서 쓸 것인가 라는 걸 내가 머리로 역으로 떠올리시려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영작이 되려면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시면 영작을 보실 거잖아요. 영작이 되시려면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가장 베이스 잘 들어보면 잘 주의 깊게 수업 시간에 자꾸 써본 동태눈가리 가서 앞에는 보는데 머리로 이따 뭐 먹지? 뭐 이따 집에 가서 무슨 게임 하지? 앞에 보면서 딴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거 말고 저 인간이 뭘 설명했지? 그럼 저번 시간에도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는 했던 얘기랑 다른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해주는 문법 설명이 어때? 반복적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범위가 많지가 않고 늘 물어보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항상 전달을 해주고자 하는 것도 항상 비슷한 또이또이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고등 문법은 중등 문법보다도 사실 농축이 돼 있어. 범위가 훨씬 적은 문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법의 개념들만 머릿속으로 똑바로 넣어놓으셔도 나중에 영작으로 연결을 하기 훨씬 편해요. 근데 역으로 뒤집으면 이것조차 해놓지 않으면 영작을 나중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시험 기간이 됐어요. 내가 문장을 열심히 달달달 외웠어. 나는 진짜 초인과 같은 노력으로 내가 성적을 어떻게든 뽑아낼게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일단 영어 문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건 내가 잘하니까 외워볼게요. 라고 해서 어떤 놈이 나오냐면 한 30몇 개가 넘어가는 집을 그냥 통합기를 해버리는 놈들이 나와요. 다른 학원에서 좀 습관 잘못 잡혀가지고 그냥 통합기를 하는 거에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해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짜잔! 오늘 준비가 된 시험지에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통합기를 했을 때 정말 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맛보기 테스트를 또 준비를 해드렸어요. 오늘의 학기는 저기고. 어제 애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팬이기셨거든요. 예. 저 내년에 쫙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선생님?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작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엠반에도 있었는데 자, 이 개념들이 머릿속으로 잘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판가름이 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한번 시험 보십시오. 알겠지? 개념 설명, 개괄 설명 해줄 때 공부 잘 해놓으시고 모르겠는 건 뭐 하라 그랬죠? 질문하라 그랬어요. 질문 개인톡 하시면 어머나 잘했다 이러고 이제 대답해 줄 거라고 했어. 알겠지? 자꾸 무서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난 사실 니네가 나를 무서워서 질문을 못할 거라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니네가 질문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귀찮아서예요. 틀렸으니까? 안 됐죠? 네, 질문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명사구랑 명사절이 나와 있을 때의 포인트인데 자 문장에서 분동사를 영어는 습성 자체가 어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진이어들을 파악을 하고 얘가 무슨 말을 전달을 하고자 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의 끝까지를 들어봐야 돼. 동사가 맨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영어는 그렇게 답답하게 말을 구사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지가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디로 던져놓지? 앞부분으로 다 때려놨어. 일단 주어 동사부터 얘가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놓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얘가 했다를 해야 되는데 얘가가 졸라 길어. 그래서 뭐가 공동사인지를 모르게끔 만들어. 라는 걸 선호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끼들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 안에도 지금 동사가 껴있지. 얘도 동사에서 파생을 했지. 막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데 얘가 그래서 무슨 얘기로 뭐뭐 했다를 다를 보고 싶은데 그 다가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났지. 그래서 얘네들을 뽁 뽑아서 맨 뒤로 갖다 버렸어. 근데 얘네를 뽁 뽑아서 갖다 버리고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될까 안 될까? 주어를 무조건 비워놓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명사구랑 명사절이 나오게 되면 뭘 쓸 수가 있지? 가주어 진조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모양은 가주어 진조용법이 가능해져. 됐어요? 됐지? 그럼 가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말 it이야. 근데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 알겠지? 얘네가 얘랑 얘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찾거든요. 생각보다 문장에서 굉장히 잘 좀 생각도 해보고 잘 찾는데 고등부로 넘어가시면서 진짜 제일 못 찾는 건 어디 있어? 얘. 얘를 잘 못 찾아요. 의문사 절도 가주어 진조용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걸 많이들 못 찾더라. 오케이? 자 나온 김에 이거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쌤이 와의 특징은 뭐라 이야기했지? 이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4명은 얘기하시는데 여기 4명은 침묵관이가 놀아요. 왜 이러지? 우리 에이스 왜 이러지? 예, 덕이 중에 희망? 왜 이러시죠? 예, 나머지 3명은 몰라도 모든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 강민이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어요. 하하. 다시 와는 뭐라 그랬지? 다시 뭐라 그랬죠? 예, 다시 뭐라고요? 하준아, 명사절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잡았잖아.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맞아, 그거를 보통 그래서 주격 관계중에서 물주격 관계중에서 하잖아. 그럼 주어가 없을 때랑 목적어 없을 때만 불완전하다고 하나? 그러면 전치사 목적으로 있지. 또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도 여기 들어가요. 얘네가 없을 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간 얘네가 없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길잖아, 그치? 이제 얘를 포괄적으로 얘네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있었어. 걔가 뭐였지? 명사였지. 그래서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고등부로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what이 의문사계, 관계대명사계라고 물어보는 유치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얘가 what 자리가 맞게, 대 자리가 맞게. what 자리가 맞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실제로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what 자체가 뭐 관계사야, 의문사야 나는 대답을 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고요. 기가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 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려면 니네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구문 분석 할 줄 아셔야 돼. 구문 분석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완전해요가 아니라 뭐 타동사, 뭐 이시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완전한 구조예요 라는 설명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 스스로한테 할 줄 알아야 돼. 나한테도 해주고 스스로한테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느낌이 선생님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불완전 구조예요. 이치랄 때면 돼요? 안 돼요? 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준이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행이야? 내일 온대? 오케이. 다음 주에 도강이군요. 오케이. 그럼 책을 하나 봅시다. 유후. 오늘 개념 쉽죠? 예. 자, 여기서 1번, 2번 바로 가볼게요. 시작! 두 문장이니까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너랑 동원을 안 했어? 까먹었네. 아니야. 아직 30초 남았네. 이쁘. 황준 즐거웠네. 이러면 또 준이가 누가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내 이름을 왜 얘기할까? 하면서 화들짝 하겠죠? 자리면서 구경이나 가볼까요? 왜 갑자기 손으로 가리시는 거죠? 왜 이러시죠? 이렇게 잘했네. 호로로로. 예. 배가 고프네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요. 항상 똑같지만 우리만 규칙은 잘 안 쓸 거예요. 제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예, 제어는 없이 저 한 번 더 하고 싶다 시그널이에요. 이름을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나랑 똑같이 가는 사람 갈게요. 2명이 걸리면 2명에서 1번, 2번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빵! 진짜 3명이네. 3명이니까 2등 빼고 1번이 1번, 3등이 2번 할게요. 자, 셋이 가위바위보! 3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1등. 갑시다. 리딩 클래시컬 텍스트가 주어 베네피츠가 더 마인드가 있죠. 가이부터 끝까지 묶어요. 묶어서 뭐? A 예. 자, 있어. 근데 몇 개 질문이 있어. 그냥 reading에다가 주어라고 처리를 하면 되지. 왜 텍스트까지 묶어줘야 돼? 리드가 자동사에서 뒤에 목적으로 하는 네, 이 대답이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나머지를 똑같이 제가 보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read, 내가 배운 동명사나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건데 그럼 reading에다가 주어 처리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겼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read는 ing를 붙여주긴 했지만 원래 무슨 동사였어? 타동사였어. 그럼 얘는 뒤에 뭘 끌고 와야 돼? 목적어를 끌고 와야겠지. 그러면 준동사로 바뀌더라도 얘가 원래 뒤에 끌고 다니던 녀석을 갖다 볼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의 덩어리 자체를 하나로 묶어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스위치도 텍스트에다가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스위치를 했죠? ing에다가 스위치를 했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무슨 취급? 단수로 취급을 해주셔야겠죠. 되셨어요? 자, 두 번째 연결. and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했어? 내가 캐칭이랑 트리 네, 트리거링. A, B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B 자리 ing야. 그럼 A 자리에서 누굴 들어가셔야 돼? ing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ing가 나온 이유는 누구랑 묶여서 같이 나왔지? 누구 때문에 ing가 갑자기 나왔지? by라는 전치사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영작을 하실 때 좀 많이 염두해 주셔야 돼요. by ing라고 하면 뜻이 뭐야?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는 수백 표현이지. 그래서 이거 많이 알아가야 될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작할 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좀 잘 공부를 해주십시오. 알겠니? 강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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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대세 역할은 뭐야, 그럼? 그렇지.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명사절 접속사예요 라는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겠지. 그럼 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서 이시 가주어였고 대시 진주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이
was reported가 라는 무슨 태가 나와 있지? 수동태, BPP라는 수동태가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바이명사의 형태가 뒤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자가 원래 누구였단 얘기야? 누구니까 생략한 거야? 일반인이야. 잘했어, 강민이. 일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소문이라는 거. 주변에 그냥 야 그렇대. 야 얘가 이게 좋아한대. 소문 있잖아. 그치? 소문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했는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군지 알아볼라 니네. 말 모르는 처럼 그냥 들리는 처럼 야 진짜 그렇대? 걔가 걔 좋아한대? 그래서 말을 또 옮겨가게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때 우리는 보통 바이명사 행위자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얘가 사라졌다는 건 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래 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was reported 말해진다 라는 해석이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겠지.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에 이 BPP 대시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쌩까면 돼. 무시하시면 돼요. 좀 까자.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 뒤에 있는 문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대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얘가 이거 됐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되셨어요?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깊게 고민해. benefit 같은 거 명사인데 동사로도 쓸 수 있어. 하나의 단어 주제에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고 두 가지 품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구문 분석할 때 고민 많이 해야 돼. 이 고민은 자기가 혼자 하실 때 자꾸 고민을 얼마나 내가 많이 머리를 굴려봤냐에 따라서 흡수력이 달라져. 그래서 비슷한 다른 문장에 내가 맞닥뜨려줬을 때 똑같이 구문 분석을 성공을 할 수 있냐 실패를 하냐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해봤고 내가 얼마나 간절했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요. 구문 분석은 잘하는 사람 거를 아무리 많이 쳐다본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 옆에서 주어보고 슥슥 찾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회로를 많이 돌렸기 때문이야. 그 사람도 맨 처음 구문 분석을 할 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재미있는 얘기는 영어 강사라고 해서 모든 강사가 다 구문 분석을 잘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든지 근무 이력이 오래됐어도 초등부 교육을 너무 오래 하셨든지 아니면 구문 분석을 뭐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중등부 강사까지 밖에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채용을 하더라도 구문 분석 해보세요 하면 다 틀리던지 구문 분석 해본 적 없으니까 구문 분석을 못해. 놀랍게도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 물론 우리 학원에서는 채용하진 않아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선생님을 채용할 수가 없어. 우리는 보통 고등 강사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중등에도 투입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학원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보세요 하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못하는 거겠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해석으로만 접근해서 그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맞출 수도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렇게 처음 하는 강사를 만약에 내가 새끼 강사 이전 학원의 선생님 새끼 강사 교육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맨 처음 영어 강사를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 진로를 강사로 정했어. 강의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좀 가르쳐 주기를 바래. 이런 새끼 강사들 있잖아요. 애기 강사들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할 거 없이 약간 이제 똥처리반이거든요. 그래서 새끼 강사를 내가 교육을 할 때도 있는데 직접 시켜요. 직접 시키면 선생님 처음에 되게 고민을 오래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를 하시는 선생님들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고민을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처음에 내가 해준 설명에 따른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 낯서니까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걸리는 게 맞아? 오래 걸리는 게 맞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그 오래 걸리는 만큼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 그 선생님?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이걸 여기서 내가 뭘 봐야 됐지? 얘 품사가 뭐였지? 그럼 어떤 자리에 있지? 그럼 이 단어는 여기서 도대체 왜 등장을 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고민을 충분히 하다가 내가 해답을 알려주면 저 그건지 이건지 요건지 헷갈렸었는데 이거였어요? 라고 자기가 헷갈려 했던 거에서 이제 질문 처리가 됐지. 그러면 다른 문장으로 대입이 됐을 때도 한 번 고민이 해결이 됐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다음 문장에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시간이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 단축이 되겠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선생님을 나중에 가서는 이게 쭉쭉쭉 나오는 거야. 구문서를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듯이 똑같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는 선생님들은 뭐예요? 100명 갖다 줘도 문장 다 틀려지고 있어. 헛소리 칙칙칙 계속 하고 있어. 학생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걸 설명을 해주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 가져야 돼, 똑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말 그걸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지금 예비고사 과정 들을 때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애들은 30분만 숙제한다는데 나도 왜 3시간이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깊이감 있게 고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3시간 걸리는 게 당연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점점 시간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시간이 걸린 거 너무 당연한데 그거 고등학교 가서 할 수는 없잖아. 지금은 시간을 걸려서 공을 들여서 숙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던 친구들은 잘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3,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문장이니까 또 아니 3, 4, 5번 갑시다. 3, 4, 5번 세 개 다 갈게요. 준비. 세 문장이니까 3분이면 되지 얘들아. 시작. 됐니? 아직 11초 남았군요. 되게 깊게 고민해야 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동사가 없는데 주격보가 갑자기 등장할 수 없어요. 문장에 본동사가 없는 문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본동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세 마리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까? 들어. 똑같은가? 가위바위보! 찌들어 찌들 세 명이네. 1등이 1번, 2등이 2번, 3등이 3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등! 가위바위보! 1등, 2등. 딱 정해졌네요. 갑시다. 하지부터 가볼게요. 시작! 라고 하기에는 그건 이미 내가 다 정리를 한 거잖아.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월절 자체를 일단 뭘 해볼 수 있어? 3부 7세 연결서니까 그래서 이 새끼에 세모를 쳤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대신 또 뭐 하면 될까? 세모 칠 거야. 그치? 아직 모르잖아. 우리 뒤에 뭐가 나온 걸지 모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주어? 프로모트 품사가 뭐였지? 동사지. 그러면 healthy interactions 얘가 누가 봐도 지금 뭐야? 목적어지. 그러면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네. 세모 뒤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익숙한 누가 없어졌어? 주어 없지. 그럼 뭐를 하는데 또 주어가 없어졌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돼. 주어가 없어졌고 앞에를 봤더니 시키는 동사는 뭐가 있지? 명사가 있지. 그럼 명사 표시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명확하게 이거 지금 내가 뭘 캐치했다는 표시야? 주격 관계대명사를 캐치했다는 표시예요. 그럼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니까 대부터 이제 물어서 뭐 할 수 있어? interactions까지 괄호치고 AM 잘했어. 좋아 좋아.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묶여서 세모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라는 게 인식됐어? 하나의 덩어리라는 게 인식이 됐지. 왜? 뭐가 나와버렸지? 투타임에서 이라고 하는 디펜더가 하나의 수거 표현이죠? 하나의 뭐가 나왔지? 동사가 나와버렸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문동사랑 연결된 뭐가 필요했다? 주어가 필요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우에다가 잘했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뭐라고 처리하면 될까?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둘 중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목적어 얘를 그냥 동사로 처리를 해서 목적어라고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수가 표현이지만 언이라는 전치사라고 쓰는 끝났으니까 저는 전치사의 목적어요 라고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치? 잘했어. 지금 하루일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내가 처음 바라본 문장일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구문분석을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될 때가 딱 잡혔지. 잘하셨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누구였지? 이등? 하루 할게요. 세부 처리를 안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what의 특징은 뭐였지? 접속사라고 했나? 우리 아까 했어. 우리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한번 했어. 초반에 선생님이 긴 주어 설명을 하면서 주어 자리에 원래 what자리 들어갈 수 있다 했지. 근데 what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고 갔어. 혹시나 했어. what이랑 what자? 어떤 명사들? 이러면 좀 곤란해. 많이. 네가 몰랐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그치?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 그럼 아까 필기를 다 했잖아. 근데 네가 필기를 한 걸 봐도 모르겠다는 건 필기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좀 킹받을 수 있잖아. 맞지? 옆에 있는 놈한테 흑기사를 요청하셔도 돼요? 도영아 도와줘 외치면 돼. 도영아 도와줘 했어. 뭐였지? 뒷문장이 부른다고 잘했어. 도영이 잘 들었네. 잘했어 도영이. 자 다시 그러면 할말 마저 다시 부총 설명해 볼게요. 원래 알았던 것처럼 아까 필기 잘했던 것처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뒷문장 뭐가? 와시 왓은? 뒷문장이 불안정한 명사절이야. 그럼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우리 지금 다른 차원에서 혹시 왔네? 우리 평행 세계에 살고 있었네? 아까 뭐라 그랬지? 불안정하다는 거? 도와줘 도영아 빨리 해. 뭐였지? 주어나 저거 똑같은 새끼예요? 그럼 다른 놈 불러. 도와줘 땡땡아 빨리 외쳐. 경민아 도와줘 외쳤다. 뭐였지? 네,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거라 그랬죠. 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4개를 다 말하고 있으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한 큐에 묶어주려면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오케이? 왜 지랄이야 너 둘이 뭐야? 혹시 닌자 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니? 둘이 뒤에서 갈게. 뭐 하는데? 서혜성 씨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업 시간에 이지랄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시! 뭐라 그랬어 하윤아? 누가 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시 응. 불안정한 명사 응. 불안정한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알았던 것만이야. 아까 수업 잘 들었던 것만이야. 캣! 와시 불안정한 명사고 그 불안정한 게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가 불안정한데? 투비도 투비 노멀은 투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데 하필 그 동사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를 가지고 온 거니까? 얘가 불안정한 걸까? 어떤 명사가 어떤 자리에 살아줬을까?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자 다시 뭐라고? 다시 생각해봐. 하여튼 그래서 구문 분석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 여유롭지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도와줄 강민아 한번 할까? 응, 도와줄 강민아. 네. 어? 네. 아니 하율이가 물어봤어. 내가 아니야. 투비도 어. 이게요. 그럼 여기 뭐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understand의 목적어가 없는 거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라진 목적어가 to be normal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럼 얘가 이거예요 라는 관계가 지금 성립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동사, 얘가 주어고 얘가 비동사, 얘가 보어로 지금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몇 형식으로 취급할 거예요? 5형식으로 취급을 해줄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다시 돌아갔어. 아 도와줘 강민아 이제 끝났어? 예 하율이 끝냈을 이거 끝내줬어요? 그래서 왓쩌리? 왓쩌리? 왓쩌리 뭐 무슨 역할 하고 있죠? 왓부터 노멀까지가 주어 그렇지. 그 다음에 뭉뚱거리지 마. 비동사가 나왔지. 크리티컬 품사가 봐. 형용사. 그럼 그냥 얘에다가 뭐라고 처리해주면 돼? 형용사니까 문장 성분으로 치면 뭐라고 처리해주면 되지?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니까 얘를 뭐라고 처리하면 되지? 얘를 뭐 처리하면 돼? 근데 왜 이걸 저기까지 가? 끊으면 되잖아. 왜? 저기 시사가 나왔으니까.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보기 중에 희망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무슨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해부사가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전치사 목적어가 나온 거야. 그 전치사 목적어 자리를 다시 한번 동사 ing를 붙인 동명사로 튀어나와 준 거겠죠. 자 뒤에 나온 덩어리까지가 전체가 다 뭐가 돼요? 수식어 없고 ADM이 되는 거겠죠. 뜨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운드 누구였지? 얘 가버릴까? 위치부터 18일까지가 제가 한 번에 그렇게 다 묶어버리지 말고 앞에부터 하나하나 처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Species 스페이시스가 주어 이즈가 동사 Comparatively ADM superiorly for 가지고 주 일단 위치에 세모 처리도 안 해주셨고요. 그쵸? 예, 참 궁금하네요. 그럼 위치부터 시작해서 superior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ADM 그 다음에 depends on까지가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목적 네, 목적어 처리하셔도 되고요. 혹은 전치사 목적어 처리하셔도 돼요. species 뜻이 뭐야? 종이란 뜻이 있지. 종은 우월하다. 부사 빼고 보다. 종은 우월하다. 그럼 모든 종은 다 우월하냐? 그러면 위치 역할이 뭐야? 어떤 그렇지. 특정 그럼 얘가 위치가 뭘 해주고 있는 거야? 수식해주고 있지. 그러면 스페이시스의 품사가 뭐였으니까? 명사 명사였으니까 위치의 역할은 뭐예요? 형용사야. 근데 일반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문장을 이끌었네? 그러면 무슨 형용사? 일문형용 네. 알려주지 마! 다시 뭐라고? 일문형 형용사. 자, 잘 보셔야 될 거. 여러분에게 위치는 사실 무엇으로 쓰이는 게 가장 익숙하죠?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게 가장 익숙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주장을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됐지? 명사가 있어야 됐지. 뒤에 뭐가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됐지? 불안정 구조가 나와야 됐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위치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명사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명사가 없는 거 참, 일단 이 새끼 앞에 명사가 없었다.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무슨 말 명사 전을 써야 되잖아. 그래야 본명사랑 연결된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 어떤 그 짝꿍이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명사 절로 쓰인 위치라고 했으면 얘는 무슨 절 무조건? 의문사절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의문 뭐였다? 상명사였다 라고 주장을 해주셔야겠지. 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셨을 때 뭘 할 거냐면 6번 19, 7번 쉬우니까 9번 10번 해볼게요. 2개 시작. 하고 문제 풀고 취취하고 하면 되겠네요. 별일 끝낼 일도 없죠? 오케이. 아, 니네는 이번 연휴에 한 번도 못 쉬는구나. 한 번도 아니야. 왜 갑자기 덕이 중에 희망 옆에 있는 강민이를 헬끔헬끔 쳐다보지? 왜 그래 왜 그래? 아까 뭐라고 방금 홍수랑 거렸는데 누가 뭐라 그랬니? 뭐라고?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뭐가 됐든 다 물어보지 마. 옆에 있는 녀석의 도움을 구하지 마. 괄호를 닫았으면 괄호에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없어. 이게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 뭐? 왜? 뭐? 뭐? 말을 뭐라 했어 태영이? 민규가 가위를 이 태영이 죽고 싶냐? 그러면 제가 무슨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되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 손 들어주세요.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밖에 없네. 자, 가자 명대야. 네. 수생 예약. 태그 예약. 셀프 모니터링 목적 예약. 가로대 원트 동사 예약. 별 비리얼 목적어 예약. 후더 세티브까지 목적격고 Good job. Very good.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만 더 체크해주면 좋겠어. 뭘까? 잘했어 명규야. 잘 컸어. 그래서 뭘까? 뭐가 빠졌을까? 예? 뭐라고요? 알지? 세모를 했는데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럼 좀 뭔가 수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부터 모니터링이 도스를 쓰시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후 바로 뒤에 지금 누가 없어? 주어 그래 그럼 그거 표시까지 해줘야 돼. 주어 없어진 표시해주시고 앞에 명사를 표시해주셔야 후의 역할이 이제 뭐가 돼요? 네, 주격 관계대명사 되는 걸 밝힐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과 그만 만지랬지 내가 수업 시간에 왜 자꾸 옆자리에 있는 친구 만져. 네가 걔 좋아하는 거 알겠어. 내 떨떠면 표정이잖아 우리 거기 중에 희망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잘 털었어. 굿잡. 그만 만져. 강민 알겠니? 예. 자 명예 다음 누가 해? 3. 뭐라고? 말을 하자마자 민규를 얘기했어. 내가 3을 외치자마자 민규를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시키는 거예요.
클리셰. 클리셰죠. 클리셰가 뭐야? 예상만 맞아요. 상투적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리셰가 범벅인 영화다. 그러면 뭐야? 영화를 봤는데 뭐야? 얘랑 라이벌 관계겠네?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가 도와주려고 나쁜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거겠네? 근데 옆에서 나대는 애 나오면 저 새끼 제일 빨리 죽겠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대충 이 영화 이렇게 뻔하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클리셰 범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투 어떤 새끼야? 수업 시간에 나도 적힌 새끼? 방금 뭘 봤는데 너 혼자 단어 없이 페널티 3배 처리 한번 갈까? 영아? 레몬 밥자? 예. 자꾸 이러면 다음 표지 이 얼굴 박아서 만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클리셰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다시 클리셰가 주어. 예. 배부터 죄송해요. SM 예 감사해요. teachers가 주어. 예. learning 동사. 예. as much as their appeals. 뭐 상관없어요.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예. 네. 뭐 AM을 하기에는 명사가 없는데 이 새끼 어떻게 AM을 처리했을까? 아닌가? AM이라는 형용사를 쓰신 건데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목적으로. 명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얘 정답 사이를 막 가서 오다! 왜 AM은 뭐야? JD요? AM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끝자! 그 다음에 클리셰가 런의 목적.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클리셰랑 연결된 동사 누구예요? 네? is. 예. 그 다음에 설ten true가 보호.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는 제일 그지 깽깽이 같아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learn이라고 하면 배우다니까 뭘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야? 타동사지. 근데 모든 동사는 생각보다 자타동사의 이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I love to eat 마라탕이라고 하면 뭐야? 나는 마라탕 먹는 것을 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때는 이시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나는 다른 음식 말고 나는 뭐 초코 케이크 안 좋아해. 약간 그 뭐였냐? 꼬바로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나는 뭘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라탕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문장은 I love to eat 이라고 끝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먹는 것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뭘 먹든 주체가 될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먹는 행위를 그 먹는 것에 대상이 되려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뭘 먹든 다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여기를 보시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만큼이나 배우는 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learn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주체가 지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대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learn은 무슨 동사로 쓰였다?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거지 같아지는 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을 완전 구조로 취급해? 불완전 구조로 취급해? 완전 구조로 취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할 대세 역할은 뭐다? 성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덕이고 맛보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게 어디에 줄까? 지웠고 깨. 문제 까지 마세요. 뒤집어주세요. 뒤로 돌리기만 하고 문제 오픈하지 마세요. 몇 번 줄까? 45분.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20분을 줘볼게 얘들아. 20분을 줘볼 건데 20분을 주고 시간이 삐삐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다 푼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다 못 풀 거거든요. 왜냐면 객관식 세 문제, 논술형 세 문제이기 때문에 넘겨. 문제를 까지 말라 그랬지 넘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일단 넘겨. 하나는 넘겨요. 까지 말고 넘기라. 잘 고마워. 역시 넌 덕이 중에 희망이야. 옆에 친구 잘 챙겨줘? 오케이. 자 그래서 20분 안에 아마 푸는 친구들이 없을
문제를 추가로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내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풀었더니 시간이 없었을 때 풀었을 때 3번을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들었더니 뭐 2번이 되더라.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답을 바꾸셔도 돼요. 알겠지? 논술형 손도 못했는데 그래도 시간 드니까 좀 쓸 수가 있구나 인지, 아니면 나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논술형 아예 못 쓰겠다 인지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아마도 30분을 줘도 다 못 끝낼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타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습실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자습실로 넘어가서 단어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시간 더 들여가지고 풀고 같이 가져가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데일리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그럼 데일리까지를 다 풀고 같이 가져가서 채점 완료하고 나한테 들고 오세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 못했어?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준비 20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정민이랑 준이는 좀 끝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대충 할 거예요 하고 문제 던지지 마시고요.